여러분, 오늘 밤도 늘 하던 대로 누우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몸을 눕히고, 이게 편하지 하시며 잠들 준비를 하셨다면, 그 자세가 지금 당신의 심장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수면 건강 전문의 윤세훈입니다. 의사가 되고 40년 수면 장애와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가 생명을 살리거나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은 그냥 편하게 자면 되는 거지. 무슨 자세까지 따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수면 중에 심장마비, 뇌졸중, 허리디스크로 실려온 어르신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심지어 자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던 말, 나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잤을 뿐인데요. 그냥 잤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조여오고 다리가 저려오던 밤. 그 이유가 바로 수십 년 동안 익숙해진 그 수면 자세 때문이라는 사실 믿기시겠습니까? 서울 관악구에 사는 76세 이종환 어르신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밤에 숨이 막히는 느낌에 자주 깼다고 하십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팔이 저리고 목이 뻣뻣해서 일어나기가 힘들더랍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목뼈 디스크가 눌려 있었고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증상, 즉 수면 무호흡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평소처럼 잤을 뿐인데 그 자세가 수년간 조금씩 뇌와 심장을 압박해 왔던 겁니다. 어르신 혹시 주무실 때 엎드려 자시거나 높은 베개를 쓰시나요? 제가 묻자 그게 편해서 평생 그렇게 자요. 라고 하시더군요. 바로 그 편한 자세가 10년 넘게 어르신의 심장과 뇌를 조금씩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종환 어르신께 자세를 바꿔보자고 권유드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무릎을 약간 굽히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자세로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하루 이틀 적응하시더니 일주일 뒤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아침마다 가볍게 동네 한 바퀴 걷고 옵니다. 숨도 덜 차고 피곤도 덜하고 목이 안 뻐근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저 수면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동안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던 불편함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수면 자세 5가지, 심장을 살리는 단 하나의 황금 자세, 수면의 질을 높이는 실전 루틴 3가지, 그리고 이종환 어르신처럼 달라진 삶을 찾은 수많은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종환 어르신처럼 요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셨던 적 있으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수면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잠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꼭 아셔야 할 수면 자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내일 아침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을 같은 자세로 누워 지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1년에 2000시간, 10년이면 2만 시간이 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 심장을, 내 허리를, 내 뇌혈관을 매일 밤 누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그 자세가 왜 위험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달라진 어르신들의 변화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수면 자세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 가슴 답답함, 아침 피로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수면 자세 5가지, 첫 번째 자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리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엎드려 자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왠지 그게 편하다,
가슴이 따뜻하고 안정된다는 느낌 때문이죠. 특히 젊을 때 공부하면서 책상에 엎드려 자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이 자세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가장 먼저 목이 심하게 비틀어집니다. 엎드려 자려면 얼굴을 옆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 상태로 몇 시간씩 유지되면 경추, 즉 목뼈 사이에 압력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는 딱딱해지고 그 사이 신경이 눌리면 목 통증, 팔 저림, 어깨 결림이 아침마다 반복됩니다.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숨쉬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엎드리면 가슴이 눌려서 폐가 충분히 펴지지 못합니다. 젊을 땐 폐 기능이 좋아서 이런 압박도 견딜 수 있지만 60대 이후 폐 기능은 평균 30% 이상 저하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뛰며 과로하게 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68세 윤화섭님은 밤마다 새벽 2, 3시에 깜짝 놀라 깬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턱 막혀서 마치 물속에서 깨어나는 느낌이었다고요. 검사해보니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85% 아래로 떨어지고 심장은 빠르게 뛰며 부정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윤화섭님께서는 30년 넘게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옆으로 자면 허리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권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자세 바꾸기.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배에 작은 쿠션을 대어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밤새 뒤척이셨지만 3주 후 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새벽에 깨지 않아요. 심장이 안 뛰는 것처럼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엔 허리며 목이며 안 아파요. 단지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여러분, 엎드려 자는 습관은 젊었을 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장과 폐를 동시에 압박하고 목과 척추 신경을 손상시키는 습관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 자세로 주무시고 계시다면 오늘 밤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자세 하나가 숨을 막고 심장을 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위험한 자세입니다.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자세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베개가 높아야 목이 시원하죠. 낮은 베개로 자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하지만 그 높은 베개, 당신의 목뼈를 꺾고 뇌로 가는 혈류를 줄이며 디스크를 압박하는 조용한 살인자일 수 있습니다. 목은 뇌와 몸을 잇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 안에는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 앞으로 꺾이고 그 혈관이 눌려 산소와 혈류 공급이 방해됩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 중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높은 베개가 위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73세 양선희 여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목이 뻐근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20년 넘게 베개를 2개 겹쳐 자는 습관이 있으셨죠. 검사 결과 목 디스크가 눌려 있었고 목 뒤쪽 혈관의 혈류량이 정상보다 45% 낮은 상태였습니다. 양 여사님께서는 베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2개, 1개, 반 1개. 그리고 목의 커브를 지지해주는 낮은 경사형 베개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 후 양 여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침마다 어지럽고 깜빡하던 것도 많이 줄었고요. 낮은 베개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높은 베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뇌혈류를 방해하고 목과 어깨의 통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수면 자세 중 목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딱 한 번이라도 깨어있는 동안처럼 똑바로 세운 느낌으로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수면 자세입니다. 3위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의외로 왼쪽으로 자면 소화에 좋다는 말을 믿고 이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60세 이후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일까요? 심장은 우리 가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 방향으로 심장이 아래로 쏠리며 심장에 직접 압박이 가해집니다. 건강한 심장은 어느 정도의 압력도 견디지만 노화된 심장은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쉽게 무리가 갑니다. 결과적으로 야간 부정맥, 심박수 불균형, 심장 피로 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도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자다가 가슴이 쓰리고 목이 따가워서 깨어나거나 새벽 기침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0세 백정열 어르신은 밤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과 함께 목 안쪽이 화끈거려 자주 깨셨다고 해요. 특별히 속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증상이 반복될까 고민하시던 중 내시경 결과는 식도염이었고 24시간 심전도 검사에서는 심장이 자는 동안 불규칙하게 뛰고 있는 부정맥 소견도 발견되었습니다. 백 어르신은 평소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으셨고 어릴 때부터 이 자세가 편해서 계속 그렇게 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건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누워 자고 등 뒤에 작은 쿠션을 고정해 자세가 돌아가지 않도록 돕는 것. 한 주, 2주 지나고 한 달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백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이 너무 편해요. 새벽 기침도 안 하고 심장이 덜 뛰는 것 같아요. 그냥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누워 자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심장과 위를 동시에 눌러버리는 자세입니다. 특히 야간 심장 부담이 높은 분들,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오른쪽 자세로 바꾸시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위험 자세입니다. 사위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 우리가 가장 흔하게 취하는 자세일 겁니다. 다리 쭉 펴고 누워 자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자세가 허리와 다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리를 곧게 펴면 허리뼈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휘게 됩니다. 이때 허리를 지지해주는 근육이 약해진 시니어들에게는 허리 디스크가 직접 눌리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디스크가 눌리면 척추 사이에 있는 연골이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무릎 아래 감각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리를 곧게 펴면 다리 뒤쪽 정맥이 눌리면서 혈액순환도 방해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는데 이 부위가 밤새 눌리면 혈전, 즉 핏덩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심장이나 뇌로 이동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6세 전필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허리가 펴지질 않아서 침대 옆에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리가 저리고 종아리가 묵직하고 밤에도 자주 깨신다고도 하셨죠. 검사 결과는 허리 디스크 퇴행성 압박 소견에 하지 정맥 순환 장애까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 사이에 얇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는 자세로 바꾸는 것. 또 침대 아래 작은 발 받침대를 이용해 다리 뒤쪽이 너무 펴지지 않게 해드렸죠. 3주 후 전 어르신은 밝은 얼굴로 진료실에 오셔서 허리가 안 당겨요. 다리 저림도 훨씬 줄었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쭉 뻗는 자세는 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허리뼈와 혈관을 동시에 압박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허리 수술을 고려 중인 분, 종아리 혈관 약한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무릎을 살짝 굽혀 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피해야 할 수면 자세입니다. 오이 팔을 베고 자는 자세, 혹은 팔을 몸 아래로 접거나 깔고 자는 자세. 이 자세 의외로 많으시죠? 왼팔을 베면 안정되고
따뜻해서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밤에 추위를 타는 분들은 팔을 접고 몸 밑에 넣는 자세로 주무시곤 하시죠. 하지만 이 자세는 목 디스크, 어깨 회전근개 손상, 손목 터널 증후군을 동시에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팔을 베면 팔 안쪽에 신경이 눌리면서 팔저림, 손목 통증, 손 감각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 자세가 매일 반복되면 말초 신경에 지속적인 손상이 누적됩니다. 게다가 팔을 가슴 아래에 넣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흉곽 움직임이 제한되어 산소 포화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4세 금정명 어르신. 오른팔이 자꾸 저려서 깼어요. 나중에는 수저 들기도 힘들고 팔도 제대로 안 올라갔습니다. 이 어르신은 팔을 접고 엎드리듯이 자는 습관이 있었고 이 자세를 수십 년간 유지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정형외과 검사 결과 회전근개 부분 파열 그리고 수근관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없이 회복하고 싶으셨던 이 어르신께 제가 제안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첫째, 팔을 가슴이나 몸 밑에 넣지 말고 몸 옆에 자연스럽게 내려놓기. 둘째, 양팔이 벌어지지 않도록 양옆에 작고 둥근 쿠션을 배치해 고정하기. 셋째, 팔 저림이 심한 쪽은 낮은 팔 베개나 수건으로 약간 높여주기. 그리고 정확히 2달 뒤 금정명 어르신은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이젠 수저도 잘 들고 아침에 손 저린 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수면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나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수면 자세는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새 우리 몸을 누가 조용히 누르고 있었는지, 어떤 관절과 신경을 괴롭히고 있었는지 이제는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을 피하면서도 심장을 살리고 척추를 지키며 수면의 질을 높이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드디어 공개합니다. 바로 오른쪽 옆으로 누운 채 무릎을 살짝 굽힌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위 내용물이 역류하는 것도 줄여주고 척추가 일직선으로 정렬되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무릎을 살짝 굽히면 허리 긴장도 풀리고 다리 혈관도 보호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 독일 프라이부르크 수면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른쪽으로 누운 자세는 수면 중 심장 박동수 안정과 혈류 순환 개선에 가장 유리한 자세이며 노인의 경우 수면 무호흡 위험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자세를 완성하려면 다음 3가지를 함께 실천하세요. 다리 사이에 얇은 쿠션을 끼우세요. 무릎 사이 간격을 유지해 척추가 비틀리는 걸 막습니다. 머리 높이는 6에서 8cm가 적당합니다. 목을 꺾이지 않게 하고 기도를 열어줍니다. 팔은 몸 옆이나 쿠션 위에 가볍게 올려두세요. 팔저림을 방지하고 어깨를 안정시켜줍니다. 이 간단한 자세 하나가 수면 중 심장 부담, 소화 불량, 허리 통증, 팔저림을 한꺼번에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새 코를 골며 자는 사람은 사실 자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밤새 코를 골며 주무십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콧골이가 아니라 수면무호흡증이라는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수면무호흡은 숨이 멈췄다가 다시 터지듯 이어지는 현상인데요. 잠자는 동안 뇌와 온몸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심장에 무리를 주고 심지어는 뇌졸중, 고혈압, 심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호흡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눕는 자세입니다. 특히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혀가 기도로 떨어지며 공기를 막고 목 주위 조직이 무너지면서 숨기를 좁게 만듭니다. 그 결과 숨이 끊겼다 이어지는 듯한 소리, 즉 컥컥하는 숨 넘어가는 듯한 소리, 이게 바로 위험 신호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자는 동안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뇌는 살기 위해 계속해서 잠을 얕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즉 깊은 잠, 숙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피로하고 낮잠이 늘어나고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로 이어지게 되죠. 이 모든 고리를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천장을 보고 자는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옆으로 눕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단 왼쪽보다 오른쪽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왼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리면서 심장 주변의 압력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시니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평생 똑바로 누워 자서 허리 건강만 생각했지 숨길이나 심장은 신경도 안 썼어. 이 말이 딱 맞습니다. 허리에는 똑바로 누운 자세가 좋을 수 있지만 심장이나 뇌혈관, 폐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자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콧꼬리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콧꼬리 역시 기도가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른 자세와 함께 베개 높이만 조금 조절해도 콧꼬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 기도가 막히고 너무 낮으면 혀가 기도로 떨어집니다. 딱 맞는 높이란 목이 꺾이지 않고 얼굴이 살짝 앞쪽으로 기울어진 정도입니다. 말로 설명하자면 누운 상태에서 턱 끝이 배꼽 쪽을 살짝 향하는 정도가 이상적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목 베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콧꼬리가 심해졌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뒤통수를 고정시키는 목쿠션 형태는 숨기를 더 좁게 만들 수 있으니 편안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호흡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꿔도 몸 전체의 산소 순환이 좋아지고 심장 부담이 줄고 아침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사시는 박영자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밤마다 코를 심하게 골아 가족들과도 따로 자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수면 검사를 해보니 무호흡이 시간당 30회 이상이나 된다고 나왔습니다. 박 어르신은 의사의 권유로 왼쪽으로 눕는 자세에서 오른쪽으로 눕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는 자세로 바꾸셨고 베개 높이도 조절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호흡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가장 놀라운 건 아침에 머리가 맑고 상쾌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자고 있었던 줄 몰랐어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편한 자세가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건강한 자세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면 자세는 과연 몸이 숨쉬기 편한 자세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몸이 뒤척이면서 점점 몸이 긴장되는 느낌. 그리고 결국 한숨 푹 자지 못하고 새벽녘에 일어나 이 나이에 잠도 제대로 못 자나? 하며 걱정으로 아침을 맞이한 적. 이럴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하나입니다. 편안하지 않다는 것. 그 중심에는 수면 환경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려 해도 침구나 조명, 온도, 베개 높이가 잘 맞지 않으면 몸은 경계 모드를 유지한 채 절대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베개 위치와 높이가 중요합니다. 베개의 높이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원칙은 하나입니다. 목이 꺾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능한가?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오히려 베개를 높이 쌓아 올려 목이 뒤로 꺾이는 자세로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기도가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방해되며 다음날 아침에 두통이나 뒷목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적절한 베개 위치란 고개가 살짝 앞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으로 턱 끝이 배꼽 쪽을 향하도록 하면 호흡도 편안해지고 근육의 긴장도 줄어듭니다. 또한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는 것도 척추의 정렬을 도와주어 허리 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옆으로 자는 자세에서 무릎 사이 쿠션은 필수입니다. 골반의 비틀림을 막고
무릎끼리 부딪히는 통증을 줄여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 환경입니다. 실제로 수면 전문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자세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다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침실 온도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쉽게 잠에서 깹니다. 21에서 23도 사이에 약간 선선한 온도, 그리고 약간 습도 있는 공기가 가장 숙면에 좋습니다. 둘째, 빛과 소리입니다. TV나 스마트폰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빛과 전자기기의 소음은 뇌를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시키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전자기기는 30분 전에는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 루틴입니다. 낮에 활동량이 부족하거나 밤늦게까지 뉴스를 보며 흥분된 상태로 있으면 신경이 예민해져 잠들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따뜻한 물로 손목과 발목을 씻어주는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체온이 안정되며 긴장된 근육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문적으로 여겨지는 한 가지, 바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습관입니다. 침대는 몸에게 이곳은 잠자는 곳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낮에도 눕고 밥 먹고도 눕고 TV도 누워서 보게 되면 몸은 침대 위에서 활동의 기억만 남고 잠들 준비라는 명령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낮에는 의자 생활, 밤에는 침대는 수면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수면은 단순히 자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회복하고 세포가 재생되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열쇠는 당신이 잠드는 자세와 환경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황금 수면 루틴과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마무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자고 있나? 내 잠자리는 과연 편안한가? 한 번쯤 돌아보게 되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껏 몸이 보내던 신호들을 나이 드니까 그렇지 하고 흘려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뒤척임, 자고 나도 피곤한 아침, 잠결에 저린 손과 아픈 어깨.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바로 바르지 않은 수면 자세와 환경에서 비롯된 생활 습관성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황금 수면 루틴 6가지. 일자기 전 따뜻한 물로 손발 씻기. 체온 안정과 신경 진정에 효과적입니다. 이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턱은 배꼽 쪽으로, 목을 꺾이지 않게 하면 호흡이 편안해지고 숙면이 깊어집니다. 삼옆으로 잘 경우 무릎 사이에 쿠션 끼우기.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잡아주고 무릎 통증을 예방합니다. 4. 침실 온도는 21에서 23도,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체온 조절과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줍니다. 5. 전자기기 사용은 취침 30분 전까지만. 스마트폰과 TV는 수면의 적입니다. 뇌가 깨어있는 모드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6. 침대는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기. 낮에는 앉아서 생활하고 밤에는 침대 위에서만 자도록 해보세요.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당신의 밤은 훨씬 더 평온하고 건강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은 잘 자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수면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건강의 루틴입니다. 오늘 영상 초반에 소개해 드렸던 관악구의 이종환 어르신은 잠드는 자세를 바꾸고 딱 한 달 만에 밤에 4번씩 깼던 수면 패턴이 사라졌고 지금은 혈압도 안정되고 아침마다 기분 좋게 산책까지 하신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다시 나답게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이종환 어르신처럼
다시 살아가는 기분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자세 하나, 잠자리 환경 하나만 차근차근 바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평소에 고민되던 수면 문제, 잠드는 데 도움이 되었던 나만의 루틴, 이 영상을 보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솔루션을 준비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당신은 지금부터 더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오늘이 당신 인생의 가장 깊고 좋은 잠의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니어의 건강한 수면 꽃길 100세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밤이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